철강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철강TV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주의 철강 이슈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장인화 회장 선임안을 찬성했습니다. 지난 14일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인화 회장 후보의 사내이사 선임안 등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협의했습니다. 위원회는 포스코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보수 금액이 경영 성과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세아제강이 14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홍만기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이로써 세아제강은 이휘령 홍만기 각자 대표 체제로 회사를 이끌게 되었으며 홍만기 신임 대표는 경북 포항공장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용 산업용 강관 전문 제조기업 세창스틸이 스테인리스 강, 고압 금강, 알로이 강 등 특수강 심리스 강관 양산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세창스틸은 기존 심리스 피어싱기 1호기, 2호기에 이어 2022년 11월 3호기를 추가 도입하고 12월에는 신규 필거밀 2기를 도입하여 현재 3호기에서 스테인리스 강, 고압 금강, 알로이 강, 심리스 강관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창스틸 관계자는 피어싱 방식의 심리스 강관 제조사는 국내에선 세창스틸이 유일하고 스테인리스 심리스 피어싱 강관은 선박, 보일러 튜브, 플랜트 산업에 적용되며 앞으로 반도체 공장, 의료용 심리스 강관 등 기술 개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대제철 노조가 13일 48시간 총파업을 철회하고 대외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파업에 따른 조합원 임금 손실과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업 위기는 일단락됐지만 임금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세아제강 지주, 세아제강, 세아CM은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표준 인증인 ISO 37301을 2년 연속 획득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아제강지주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서별 법적 리스크 관리에 기반한 준법 경영은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의 내재화 및 사내외 의사소통을 확대해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을 정부 보조금으로 판단하고 후판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2022년 수출한 후판에 대해 각각 2.21%, 1.93%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는 현재 예비 판정 단계인 만큼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오전 서울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주요 철강기업과 철강 수출이 편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와 철강업계는 이후에 철강 제품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 시행과 미국 대선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철강 수출입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기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중 제1회 철강 수출입 현안 워킹그룹 개최하고 4월부터 권역별로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스코는 오는 9월 15일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 평판하변 제품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가 종료됨에 따라 AD 연장 관련 신청서를 정부에 접수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처럼 3개국 AD 연장 접수에 베트남산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포스코가 스테인리스 평판하변 제품 AD 연장 요청과 관련한 제반 서류를 제출했으며 반덤핑 재심 절차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2개월 동안 재심사 개시를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은 이르면 11월 12일경
연장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내년 3월 12일경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D 연장과 관련하여 일부 중소기업들과 수출업체들은 원가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아홀딩스가 2023년 영업이익률 3.1% 기록했습니다. 세아홀딩스는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 6조 4,192억 원으로 전년비 4.8%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은 2,007억 7,200만 원으로 전년비 2.3%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라미네이팅 강판 생산 기업 DCM 주식회사가 2023년 별도 기준으로 매출액 2,182억 5,800만 원으로 전년비 9.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90억 5,600만 원, 전년비 63% 감소하였고 순손실 103억 200만 원을 기록하여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접용 관이음쇠 전문기업 성광밴드의 2023년 매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광밴드는 2023년 매출액 2,546억 9,200만 원으로 전년비 4.3%, 영업이익은 448억 3,300만 원으로 전년비 67.5%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철강업계에서 수요 둔화 속 공급 과잉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14일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인도 현지법인인 ICRA는 2025 회계년도 인도 철강 수요는 전년 대비 7에서 8%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13%, 2023년 10개월간 14%의 높은 증가와는 매우 대조적인 전망입니다. 문제는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 철강사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생산 능력 약 1,530만 톤을 증강하였고 앞으로 3년간 2027년까지 3,850만 톤 추가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은 인도 내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3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4월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보호주의 심화와 경제 안보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보여준다면서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인수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다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계획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US 스틸 인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일본 제철이 멕시코에 자동차 강판 생산 공장을 건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4일 메탈엑스퍼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제철은 북미 전기차 시장 성장에 발맞춰 7,130만 달러 약 935억 원을 투자해 고급 자동차 강판을 생산할 수 있는 신규 공장을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장은 멕시코 과나후아토주 아파세오 엘 그란데에 위치하며 4개 생산 라인에서 전기차 차체 및 세시용 강판 연간 12만 톤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는 2014년 연간 2.4만 톤 규모의 자동차용 강관 생산 공장을 건립한 이후 일본 제철이 과나후아토주에 짓는 두 번째 공장입니다. 아르셀로미탈이 약 10억 달러를 들여 프랑스 강관사 발루렉의 지분 28.4%를 인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사용되는 강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발루렉은 심리스 및 용접 강관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글로벌 선두 강관 제조사로 브라질과 미국에 저탄소 생산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강관 솔루션 업체로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소, 탄소 포집 및 저장 시설과 지열 에너지 분야의 필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벨루렉은 2023년 매출 51억 유로, 에비타 12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친환경 전환에 힘입어 2030년까지
에비타가 10에서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스테인리스 생산업체인 아세리녹스의 2023년 순이익이 2억 2,8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5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과 2022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기저 효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가격도 상승하면서 높은 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가격 하락과 수요 급감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년 전망과 관련하여 아세리녹스의 CEO는 미국 시장의 경우 올해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럽 시장은 3분기가 지나야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유럽 철강협회도 3월 초 우울한 경제 전망으로 산업 생산이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철강 시장의 회복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위원회가 대만, 터키 및 베트남에서 수입된 냉간하변 스테인리스 강판에 우회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유럽 지역 내 공급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근본 판정으로 기존 인도네시아산 상계 관세 조치가 대만, 터키, 베트남산 일부 냉연 강판 수입 제품에도 적용돼 20.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MEPS는 보고서 통해 유럽에서 스테인리스 냉간 아변 강판 수요가 다시 증가하게 될 경우 수개월간의 재고 감축 움직임과 수입 급감 영향이 겹쳐지면서 유럽 내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강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철강TV입니다.